안녕하세요. 발빠른 시황의 이석우입니다. 고품격 주식 수다에서 우리가 논의를 했었던 전반적인 시황까지 같이 엮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시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요. 우리나라 증시 너무 안타깝습니다. 오늘 코스피 1.13% 하락하면서 전반적으로 좀 안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거의 급락, 그 종목별로 보면은 폭락 수준까지 내려옵니다. 2.9% 하락하면서 상당히 안 좋은 마감을 보였습니다. 여기에는 수급에서 그닥 크게 작용한 거는 결론적으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은요, 외국인이 거래소에서 1,800억 매수, 선물 매수 한 것 같은데 시장의 장중 내용을 보면 그렇지가 않았고요. 기관의 매도는 여전히 이어졌습니다. 이 금융투자와 연기금 매도, 배당 이미 받았기 때문에 프로그램과 엮여서 조금이라도 수익 내면 매도한다라는 물량 플러스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 앞두고 자금 마련, 이 두 가지 관점에서 기관의 매도가 나온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잠깐 살펴볼 부분이 있습니다. 이 선물 시장에서의 외국인의 매매 동향인데요. 길게 놓고 보겠습니다. 장 초반에는요, 상당히 좋았습니다. 6,100억, 6,200억 선물 매수를 했는데요. 다 줄여나가면서 처음에 매수했었던 주체, 외국인 선물 매매. 하지만 여기서 계속 매도하면서 외국인의 주도된 흐름이었습니다. 오늘 위클리 옵션 만기이기 때문에 올려붙이면서 하락 포지션을 잡았거든요. 여기에서 이 극대화를 위해서 외국인 그리고 기관이 이렇게 움직였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특히 위클리 옵션 시장은 업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놓고 보면은요, 4번 중에 3번 수요일날 목요일날 전강 후약으로 계속 밀려나갔어요. 우리 주식 투자하시는 개인 투자분들을 위해서는 이 옵션 시장이 없어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 말씀을 드리네요. 이러한 흐름 안에서 종목별 흐름을 잠깐 보면은요, 간략하게만 보겠습니다. 네이버 4%, 카카오 5%, 여기에 카카오 게임즈 14%, 위메이드 11%, 하이브 5%, SM 7%, 스튜디오 드래곤 5%, 이 전반적인 흐름, 그리고 셀트리온을 비롯해서 제약바이오주가 제대로 다 하락했습니다. 이거 다 소위 기술주, 성장주로 일컬어졌었던 종목군들이죠. 이런 종목군들은 하락한 대신에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포스코, 현대제철, 그리고 동국제강, 이러한 종목군들 다 경기 민감주죠. 거기다가 현대차, 현대모비스, 경기 민감주입니다. 오히려 올라갔습니다. 뚜렷하게 대비가 되고 있죠. 소위 미국 시장 하락 영향에 의해서 우리나라 기술주 하락을 했는데 기관 외국인이 여기다가 매물을 쏟아 부었고, 반대급부로 경기 민감주, 철강 같은 경기 민감주 같은 경우는 미국 시장에서도 괜찮았거든요. 소재 쪽. 그러다 보니까 매매 교체 수요도 일어나면서 차별화된 흐름이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시장은 하락했지만 순환매 흐름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시장 전반적으로 뚝 떨어지는 흐름, 안 좋기는 하지만 이런 순환 흐름이 다시 또 돌려 세우면서 흘러갈 가능성 있어 보인다라는 점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하지만 오늘 모습이 너무 안 좋네요. 오늘 미국 시장 하락할 것이라는 예상치가 어느 정도 나온 거지만은 만기일 영향이 있기 때문에 내일 한번 상승 출발 한번 기대를 해 보시죠. 오늘 워낙 급락을 했었고요. 급락 종목이 어느 정도 반등은 들어올 가능성이 내일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오늘 가장 화두가 되는 종목군들 하나씩 살펴보면은요. 가장 먼저 현대글로비스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6% 넘는 상승세를 보여주었어요. 여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지금 대주주 정의선, 정몽구 이 대주주 지분이 가장 많은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 오버행 이슈가 계속 있었어요. 이 부분 오버행 우려 해소로 4% 상승 이렇게 됐는데 지금 총수 일가가 30% 가까운 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20% 이내로 줄여야 돼요. 지배 구조상. 지금 시간이 다가왔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칼라일 그룹, 좀 이름 있는 투자회사죠. 여기에 매각을 했는데 흐름 자체 그리고 계약 자체가 나름 괜찮습니다. 그래서 중기적으로 잘 오버행 이슈가 해소됐다라는 부분. 이거 왜 그랬냐면요. 작년 12월 31일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 여기에 따라서 총수 지분이 20%로 일환화됐어요. 20% 이내로 줄여야 돼요. 일감 몰아주기라든가 뭐 이런 규제가 있거든요. 그거를 회피하기 위해서 이런 상태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늘 급등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장중에 10% 넘게 급등도 했었는데요. 일단 바닥은 잡았는데 단기적으로는 좀 조정 가능성이 있어요. 5일선 근처에서는 긍정적으로 봐도 되겠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현대모비스는요.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현대모비스가 왜 호재로 작용했느냐? 정의선, 현대글로비스 지분 매각에 모비스도 주가 껑충이라고 나왔는데요. 이 순환구조 때문에 그래요. 이 현대글로비스 판 자금으로 현대모비스에 대한 지분이 별로 없거든요. 정 회장 같은 경우에는 지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 자금으로 현대모비스 지분을 사들이지 않을까라는 예상치가 오늘 시장에 나온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현대모비스,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순환 출자고리를 일부라도 끊을 수 있을 것. 그러면은 지배구조가 지금 정부에서 원하는 대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으로 해석이 되면서 긍정적인 요건이 된 겁니다. 바로 여기 있네요. 정 회장의 현대모비스 지분 0.3%예요. 0.3%인데 이 그룹, 특히 현대모비스를 지배하고 있다? 이해가 안 가죠? 이 자금으로 현대모비스를 사지 않을까? 경영권 뭐 이런 것까지 인수를 한다면 다른 데서 대량으로 매수를 하더라도 지금 주가보다는 높겠지라는 예상치. 그러면서 오늘 상승 마감합니다. 그동안 상대적으로 현대모비스가 강세를 보였었던 이유, 바로 여기에 이미 알았었던 주체가요. 매수해서 끌어올린 것 같아요. 다만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 향후 이러한 흐름이 나온다면 그럼 저가 매수세가 분명히 동원이 된다라고 보시겠죠. 일단 오늘 종가가 최대 저항선으로 여겨집니다. 약간 조정이 나오더라도 나올 것 같은데요. 나오더라도 긍정적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맞다라는 판단이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포스코를 비롯한 경기 민감주단에서의 소재, 철강주들 오늘 상승 마감했는데요. 포스코 기준으로 보면은요. 뭐 전반적으로 놓고 보면은 철강주가 왜 올라가느냐? 기관의 레포트가 나와서 그래요. 2분기 철강 수요가 상당히 괜찮을 거다라는 레포트가 나왔는데 BNG 투자증권에서 나왔어요. 3월, 늦어도 2월부터는 철강 수요가 개선될 것이다. 그런데 이와 비슷한 레포트가 최근 며칠 새 계속 나왔죠. 그런 부분에서 오늘 포스코 3%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제가 그동안 대장주 역할은 동국제강이 하지 않겠습니까? 했는데 오늘 4% 넘게 상승하면서 연일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도움이 돼서 좀 긍정적인 주가 흐름이 나온 것 같아서 상당히 좀 나름 기분이 괜찮네요. 하지만 갈 길은 좀 멀은 것 같습니다. 1차적으로는 2만원, 2차적으로는 22,000원까지도 볼 수 있는 여건 충분하니까요.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셔도 되겠다라는 판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포스코 역시 같은 맥락에서 32만 원이 최대 저항선인데요. 목표처는 37만 원까지도 가능하다라는 쪽으로 보고 접근하시길 권해드릴게요. 그리고 조선주도 오늘 많이 올랐죠. 현대중공업에 부는 수주, 훈풍, 오늘 나온 뉴스. 최근 들어서 현대중공업을 비롯한 우리나라 조선사들이 수주를 많이 했죠. 거기에 더불어서 오늘 또 레포트가 하나 기관 쪽에서 나왔는데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국내 조선업 수주가 8년 만에 최대치 세계 1위를 달성했다. 지난해요. 이런 소식. 그런데 최근 들어서 수주를 또 했는데 수주 단가가 이전보다 10% 높게 수주를 했다는 점에서 수익성까지 괜찮아졌다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인해서 어제도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조정시 5일선에서는 매수 말씀을 드렸었죠. 장 초반 약세를 보였지만 끌어올리면서 6% 넘는 상승, 현대중공업 긍정적으로 이 종목 역시 아직까지는 봐도 되겠다. 경기 민감주 전반으로 저는 긍정적으로 봐요. 현대미포조선이 역시 대장주 역할을 하는데 오늘은 현대중공업이 더 셌죠. 하지만 현대미포조선 한 번 더 올라가면서 좀 더 긍정적으로 좀 봐줘도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그런데 하락 종목 가운데에서 카카오를 비롯한 이 기술주들이라고 일컫는 종목분들이 대부분 하락했죠. 좀 아쉽습니다. 지지할 자리에서 오늘 뚝 떨어져서 10만 원 선까지 떨어졌어요. 5% 하락했어요. 지금 대표로 내정되어 있는 유영준. 그런데 카카오페이인가요? 카카오뱅크인가요? 가지고 있던 주식 다 팔아버렸죠. 대표인 사람이. 그거에 따라서 리더십 위기에 빠졌다라는 뉴스가 있고요. 거기다가 내부 분열도 좀 있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미국 시장에서요.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알파벳, 메타 이런 주요 기술주들이 하락했거든요. 뭐 2%, 4%, 뭐 이 정도 하락을 하다 보니까 관련주들이 하락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뚝 떨어지면서 15만 원, 11만 5천 원 아래에서는 매수 괜찮지 않겠습니까? 했는데 죄송합니다. 한 번 더 떨어지네요. 하지만 10만 원 아래 권역에서는 오히려 매도보다는 긍정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판단이고요. 더불어서 네이버도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은 뚝뚝 떨어지면서 전 저점까지 왔습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실적 부담이 된다라는 거거든요. 4분기 실적이 별로 안 좋을 것 같다라고 해서 전 저점대까지 뚝 떨어집니다. 33만 원 선에서는 일단 한번 저점을 잡지 않을까라는 판단, 여기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셔도 괜찮을 거다라는 판단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게임주 전반이 급락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카카오 게임즈가 14%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와, 지지받을 자리에서 지지 못 받고 툭 떨어지니까 쑥 밀립니다. 여기에는 카카오 게임즈가 실적 별로 안 좋을 것 같다. 4분기 실적이 별로 안 좋을 것 같다. 오딘 기대했는데 예상보다는 실적이 안 좋을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들린 거거든요.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는요. 게임주 전반이 동반 하락했고 그중에서 카카오 게임즈가 하락을 이끌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거든요. 여기에서 일단은 가지고 계신 분들은 매도보다는 기다리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86,000원, 7,000원 권역은 분명히 기다리면 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좀 견디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판단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SK하이닉스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보합선 마감을 했는데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하락하면서 관련 반도체주도 하락했죠. 하지만 나름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보합선 마감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미국에서 가장 비슷한 종목이 마이클론 테크놀로지죠. 마이클론 테크놀로지 2% 하락했지만 나름 양호합니다. 지금 최고점대 근처거든요. 그러다 보니 선 반영했다라는 의미가 나오면서 21선은 지키려고 하는 흐름이 나왔다라는 것이죠. 하이닉스 같은 경우 D램가가 지금 올라가고 있다라는 뉴스도 여러분들께서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 점에서 놓고 보면은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저가 매수가 맞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지수가 돌려 세우려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먼저 돌아갈 가능성, 여기에 초점을 맞추셔야지 될 것 같네요.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오늘 증시가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힘 많이 빠지실 텐데요. 우리나라가 주변 증시 대비 하락을 먼저 했고 오늘 하락폭도 더 컸습니다. 이런 때 어느 정도는 키 맞추기 흐름, 상대적으로 내일은 조금 더 강한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 저는 하고 있는데요. 조금만 힘내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릴게요. 다들 힘내시고요. 파이팅 하시죠. 쫄지 마!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면서 오늘 마무리 짓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